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을 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성명 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외부 테러 단체들의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하다. 전 세계의 적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방금 일어난 일, 즉 먼저 군을 제거하고 850억 달러의 어치의 군사 장비로 우리가 준 선물에 고무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심하고 무능한 철군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한다. 우리가 명성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불과 9개월 전만 해도 미국은 강한 나라로 여겨졌고 이제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은 나라로 보여지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탈환했는데 이는 우리가 수조 달러를 지출하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은 후 20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와 있다. 이러한 손실은 외국인 테러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안티파와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대담하게 만든다. 우파로부터의 테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불법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가짜뉴스 미디어로부터 여러분이 듣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슬픈 일이다. 우리의 명성은 사라지고 국경은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은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심지어 백신, 그것도 트럼프 시절에 개발된 백신으로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게 언제 오늘 성명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쌓아놓은 상당히 많은 업적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 기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5년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9개월 만에 백신 개발을 했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 개발된 백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 개발된 코로나 치료법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이드로크로로킨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 이야기됐던 그 치료법들이 지금도 조심스럽게 그나마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것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거니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 그 치료법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해주고 엉터리 소리를 막 해대가지고 그 치료를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하는 곳들은 조심스럽게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치료를 하고 있는, 그나마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조기 치료 센터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지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 해놓았던 것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대로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참나,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국경 장벽? 그거 장벽 세워봤자 아무런 도움 주지 않는다. 그게 뭐 장벽 만든다고 넘어올 놈들이 안 늘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인데 어떻게 그렇게 반이민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선동질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장벽 그거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완성을 하지 못하게 예산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텍사스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라도 돈을 모아서 하겠다라고 지금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해피바이러스님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했던 이 성공적인 정책들, 중국을 꼼짝 못하게 했던 그 정책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당할 수밖에 없는 입지가 돼버렸죠. 아프간에서 저지른 일이 상당히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 믿을 수 없다. 캐나다도 지금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미국이랑 같이 일할 수 있겠나.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송유관 사업,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첫째 날 그 송유관 키스톤이죠. 그거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이거 뭐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국민들이 내준 세금이나 받아먹으면서 그냥 놀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연방상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뿔 무슨 연방상원이요. 본인이 실제로
루디 줄리아니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죠. 바이든이 연방 상원 시절에 루디 줄리아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도 정계에 나와라. 진짜 이거 쉽다, 해먹기 쉽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줄리아니가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가파였던,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던 인물을 극자들이 부추겨가지고 세워서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공산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펼쳤던 트럼프의 진가는 다행히도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지금에서야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아서, 야, 다시 트럼프가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 내가 바이든 찍은 거 정말 후회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깨어나는 국민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나라가 많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갑갑합니다. 일단 이번 9월 25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 조지아주에 계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집회에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성명을 했던 3명의 후보자들, 그러니까 버트 존스라고 해서 부주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버트 존스 주지사하고요, 조디 하이스, 주 국무장관에 출마한 조디 하이스, 지금 연방 하원의원이죠. 이 조디 하이스 후보에 대한 후보, 그리고 지금 연방 상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허쉘 워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터뷰에서 자기는 유나이터가 되겠다, 통합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이런, 지금 너무 국민들이 분열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 흑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블랙 아메리칸,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분열돼 있는 상황입니다. 선전하는 사람들이 이 흑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 가지고요, 완전히 민주당 정책이 그들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다 세뇌를 시켜놓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지각이 있는 흑인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각이 있는 흑인 유권자들은 이 상태로 두어선 나라 망한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 때 오히려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쳤던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공화당원으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흑인 유권자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서 지금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가정 안에서도 민주당파, 공화당파 해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가정이 갈라질 정도로 분열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거 이미 전에 겪었던 이야기이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많은 한인 가정들이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까? 정치 문제 때문에 집안이 갈라지고, 그것이 뭐 세대 갈등이니 뭐니 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부모하고 자식 간에 대화가 되질 않는다. 친구와 친구 간에 갑자기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친구하고 의절해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요즘 미국 사회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기는 유나이터, 합치는, 통합하는 인물이 되겠다라고 허실 워커가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진짜 그런 유나이터의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저희가 기대하고 활동을 좀 지켜볼 것이고요. 어쨌든 그 허실 워커까지 해서 조디 하이스, 허실 워커, 버트 존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나와서 그날 트럼프의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에서 같이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세이브 아메리카 donaldjtrump.com 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donaldjtrump.com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벤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이벤트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앞으로 열리게 될 집회 일정들이 화면에 나오고, 거기에서 예약 신청 같은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 참석하시고요. 한 가지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점은, 가실 때 주차비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뭐 5불 이렇게 얘기했다가 현장에 가면은 갑자기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주차비를 막 25불 이렇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비 현찰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요. 상당히 일찍 서둘러서 가시지 않으면 현장에 거의 다 도착해서 주차하느라고 시간을 엄청나게 길게 걸리는, 주차하는 데만 한두 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가셔서 2시부터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가셔서 준비하셔야, 그래야 제대로 행사를 다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이고요. 그 안에서 음식 파는 부스도 있고 뭐 기념품 파는 그런 부스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도구들은 절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에 그 행사장 앞쪽에다가 건게이트 다 설치해 놓고 있고요. 경찰관들이 전부 다 지키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다못해 셀카봉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합니다. 셀카 찍을 때 사용하는 이렇게 봉이 있죠. 근데 이 셀카봉도 전부 다 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거 전부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뭐 트라이포드 같은 거는 뭐 일체 안 되고요. 하다못해 유모차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집어던지거나 싸움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도구는 무조건 다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셀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손으로 들고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지혜롭게 준비하시면은 더 즐거운 그런 이제 집회 참석 경험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